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조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이 얘기가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염병,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코로나, 즉 코비드19입니다. 이 사회적 재난 중 전염병인 코로나는 저희의 일상생활을 바꿈으로써 직장인분들과 학생분들의 수업 환경을 바꿔놓을 뿐더러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비대면 속의 대면이란 말처럼 현재 상황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원인인 코로나.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두의 팀원과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는 손예지, 안재양, 박민규, 박도희 학생으로 팀이 구성되었고 이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과거 사례, 즉 과거에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와 해결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세대 전에는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오염된 음식으로부터 발병하며 매년 10에서 14만 명으로 목숨을 잃고 위생 상태가 열악한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2010년도까지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우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예전에 크게 유행했었기 때문에 이 독감의 무서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사망자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에이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되고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둘 다 면역 파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많은 연구와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스랑 메르스는 호흡기 증후군으로 잠깐의 큰 소동이 있었지만 사망자도 줄어들었고 곧 잠잠해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시대에 맞는 우리의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년도에는 이전과는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코로나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호흡기 질환입니다. 현재 13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 5,40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인 코로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CO 코로나, VI 바이러스, D 질병이 19년도에 나타났다고 해서 코비드19라고 불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대응 체계가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국무총리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둬서 피라미드 형태로 정부가 제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 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합니다. 2차장은 법정부 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비드를 사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 컨슈머 트렌드, 소비시장의 변화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최근 몇 달 사이 언택트 소비가 일반적인 소비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소비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목적지향적이게 된다면 오프라인 소비 활동은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분리를 나아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식 주문 방식 증가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언택트 소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기기를 통한 무인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접대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대신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키오스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 바라고,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음식을 문 앞에다 두고 가달라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이나 온라인 마트 배송까지 배달원을 만나지 않고 물건을 수행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오리지널 유노벌 시대, 독창적인 유노벌 시대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떠오르게 된 단어는 유노벌 시대입니다. 유노벌 시대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이란 뜻으로 코로나 이후 바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일상화입니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식 진료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의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줌과 같은 온라인 원격 강의, 이북과 같은 온라인 도서관, 드라이브 스루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면서 교육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애 후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입니다. 복지관 휴관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안전한 온라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을 말합니다. 장애우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 소비, 온라인 사회 참여 등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 세부적인 수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주시설, 그룹홈, 단기호 등을 통해 주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들을 위한 낮 시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제공자가 이용자의 거소를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치료 등을 통한 개별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V, 바이러스 아웃블러, 제출혈알 신종 감염병입니다. 2001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출몰했다가 2015년에 한국에서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메르스, 2002년 중국 중심으로 발병해 전 세계를 첫 번째로는 V, 바이러스 아웃블러,
제출을 할 신종 감염병입니다. 2001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출몰했다가 2015년에 한국에서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메르스, 2002년 중국 중심으로 발병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현재 엄청난 치사율을 보이며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를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 바이러스들의 공통점은 바로 야생박쥐로부터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맞서 우리 또한 변해야 합니다. 외출 후 손 씻기.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 지연된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블루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 기분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변해가는 심리적 증상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매일 숨가쁘게 발생되는 경고 문자와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만 있어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인해 유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에 가벼운 운동을 최소한 30분을 해주는 것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블루와 같이 사회적 변화 중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아실 만한 신조어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란 코로나로 인해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져 살이 찌는 현상을 말합니다. 직접 관람 단어의 집이 결합된 신조어로 집에서 관람한다 라는 뜻을 가진 집관, 코로나 이후 급격히 살이 쪄 옷이 작아졌다는 의미를 담은 작아경리,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가격도 높아 금처럼 귀하다는 의미를 가진 금스크, 이런 시국의 여행을 가냐는 뜻인 이 시국 여행, 마지막으로 모든 증상에 대해서 코로나를 의심한다 라는 뜻을 담은 코로난가 라는 단어.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신조어들이 탄생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 대처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특히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줍니다. 두 번째, 기침 예절 준수.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밀주의, 접촉주의를 준수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전염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환과 동시에 시대에 맞는 전염병, 즉 바이러스가 생성됨으로써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리 세워 계획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